인생은 여유롭게, 텃밭은 정직하게. 안녕하세요. 정직한 텃밭입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직접 가꾸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토마토는 정식 후 30일, 바로 이 한 달이 한 해 농사를 좌우합니다. 이 시기에 딱 세 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굵고 좋은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반대로 이걸 놓치면 줄기만 무성하고 열매는 몇 개 달리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텃밭에서 가장 많이 가꾸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저도 해마다 찰토마토 10포기, 방울토마토 5포기를 심어서 온 가족이 여름 건강식으로 즐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토마토를 직접 가꾸어 드신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 한 알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영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토마토는 대부분 덜 익은 상태로 수확해 유통하기 때문에 맛과 영양 면에서 직접 가꾼 토마토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키운 토마토는 밭에서 충분히 익혀 빨갛게 완숙된 것을 따 먹으니 맛도 좋고 영양도 훨씬 풍부합니다. 토마토는 가꾸기 쉬워 보이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덩굴만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는 잘 달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육 초기에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챙겨드릴 관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겨순 제거, 둘째, 추비, 그리고 셋째, 충분한 수분 공급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오늘 영상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곧게 위로 자라는 줄기를 원순이라 하고 잎자루와 줄기 사이에서 새로 돋는 곁가지를 곁순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관리 방법은 곁순 제거하기입니다. 토마토는 양분이 충분하면 뿌리 활착과 동시에 폭풍 성장하는 작물입니다. 이때 원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곁순이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초보 농부들 가운데는 이 곁순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옆집 토마토입니다. 큰 곁순만 벌써 3개가 났고 그 곁순에서 또 곁순이 나와 지금 1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토마토 덤불이 되어버립니다. 곁순을 키우느라 정작 토마토는 잘 맺히지도 않고 맺혀도 몇 개밖에 달리지 않습니다. 나오는 곁순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양분을 곁순에 다 빼앗기는 셈입니다. 그렇게 맺힌 토마토는 작고 볼품없는 열매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곁순만 잘 정리해 주어도 양분이 열매로 모여 굵고 실한 토마토가 달립니다. 곁순 제거를 하지 않고 키우면 토마토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집 토마토는 우리 집보다 일주일 이상 빨리 심어 지금 상당히 많이 자라 있는데 곁순 제거를 하지 않으니 곁순만 무성한 덤불이 되어 열매가 거의 맺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는 곁순 제거를 잘해야 굵고 좋은 토마토를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곁순은 처음부터 끝물까지 계속 나오므로 커가는 과정 내내 꾸준히 잘라주어야 합니다. 화방이 2단 정도 맺힐 무렵이면 곁순이 원순과 비슷한 형태로 자라 Y자 모양이 됩니다. 이때 곁순이 오히려 수직으로 서 있고 원순이 곁순처럼 옆으로 뻗어 어느 것이 원순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원순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꽃이 피는 화방이 달려있는 쪽이 바로 원순입니다. 화방만 확인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곁순 제거는 토마토를 가꾸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한 가지만 부지런히 해주어도 한 해 농사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두 번째 관리 방법은 추비하기, 즉 웃거름 주기입니다. 토마토는 정식한 지 한 달 정도가 되면 키도 50cm 정도 자라고 화방도 2단 이상 맺히면서 열매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분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시기에 양분이 부족하면 나무도 잘 자라지 않고 열매도 많이 맺히지 않으며 맺힌 열매조차 제대로 굵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비를 잘해야 굵고 좋은 토마토를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첫 추비는 정식 후 한 달 전후에 주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25일 간격으로 생육 상태를 살펴가며 한두 차례 더 추비를 해줍니다.
토마토가 자라는 속도를 보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제 토마토는 4월 25일에 정식을 해서 오늘이 5월 18일이니 심은 지 23일째 된 토마토입니다. 첫 추비는 원래 한 달쯤 됐을 때 하는 것이 좋지만 저는 영상 촬영을 위해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해보겠습니다. 추비용 비료는 멀티나 유니칼슘 같은 비료가 좋습니다. 이런 비료가 없다면 일반 복합 비료를 주고 부족한 칼슘은 칼슘제로 잎에 뿌리는 연면 시비를 해주어도 좋습니다. 비료를 넣는 곳은 아직 뿌리가 어리기 때문에 토마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구멍을 뚫고 줍니다.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약 10g 정도를 넣어주면 적당합니다.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뿌리에 비료가 바로 닿으면 오히려 뿌리가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관리 방법은 충분한 수분 공급하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토마토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시기라 그만큼 물도 아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5월 중순입니다. 햇볕은 점점 강해지는데 비는 자주 내리지 않아 텃밭에서는 수분이 늘 부족하기 쉽습니다. 아침에 물을 충분히 주어도 오후가 되면 흙먼지가 날 정도로 바짝 말라버립니다. 토마토 심을 때 뚫은 구멍에 물을 부어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수분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물에게 물은 단순한 수분이 아닙니다. 땅속에 영양분을 뿌리까지 실어 나르는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땅속에 아무리 좋은 양분이 있어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도 자라지 않고 열매도 잘 맺히지 않습니다. 맺힌 열매마저 칼슘이 부족해 꽁무니가 까맣게 썩는 배꼽썩은병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전문 농가에서는 관수 시설을 통해 충분히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텃밭에서는 그런 시설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페트병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7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계십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1차 추비를 준 곳과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자리를 고릅니다. 비료 가까이에 물을 주면 물이 흘러 뿌리에 비료가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병 자리를 약 7cm 깊이로 딱 파낸 다음 뚜껑을 연 채로 페트병을 거꾸로 그대로 꽂습니다. 그리고 둘레에 흙을 잘 덮어줍니다. 뚜껑을 열어두었지만 밑에 깔린 흙이 뚜껑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흙이 햇볕에 마르면 그제야 자연스럽게 물을 조금씩 빨아들이게 됩니다. 물을 흡수하면 병 속의 물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아무리 가물고 햇볕이 강할 때라도 물병 하나면 하루 이상은 너끈히 버팁니다. 그리고 구름이 끼거나 햇볕이 강하지 않은 날에는 한 병으로 2, 3일까지도 갑니다. 매일 밭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께 특히 잘 맞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곁순 제거, 둘째, 추비, 셋째, 충분한 수분 공급, 이 세 가지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주면 올해 토마토 농사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어려운 일이 아니니 부지런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특히 곁순 제거와 수분 공급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자라는 내내 꾸준히 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올해는 덜 익은 시중 토마토 대신 밭에서 빨갛게 완숙된 내 토마토를 마음껏 따 드시길 바랍니다. 그 맛은 한번 보시면 절대 잊지 못하실 겁니다. 오늘은 토마토 곁순 제거와 생육 초기 관리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직한 텃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